이 시국에 또 무역 전쟁까지. 무슨 말이냐고요? 미국하고 중국이 2단계 무역 전쟁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2차 무역 전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단 무역 전쟁이 또 붙을 조짐입니다. 이 코로나가 한창인데 말입니다. 그죠? 트럼프는 무조건 이 무역 전쟁을 벌이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물론 제가 보기에는 대선의 전략의 하나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어쨌든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확산을 했으니까 중국 너네 책임져라, 1조 달러 내놔라, 그만큼 관세 부과하겠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1조 달러면 우리 돈으로 하면 1200조예요. 1200조. 대한민국의 한 해 그 예산이 512조 3천억 원, 원래 512조 3천억 원이니까 두 배가 넘는 금액이죠. 그런데 여기에 청와대 참모들도 동참을 했습니다. 레리 커틀러, 이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참모입니다. 이 경제 참모도 CNBC가 미국에는 경제 전문 채널입니다.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 중국이 책임져야 할 거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주식시장이 그냥 와르르르 무너졌습니다. 와르르. 5월 1일 날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다우존스 지수가 2.6%까지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2.6%. 그러면 엄청 떨어졌죠. 중국은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그림 한번 보시죠. 그림 자체가 보니까 무섭죠, 그죠? 손가락으로 딱 가리키고 있으면서 그 미국의 어떤 그 별, 그죠? 상징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진짜 무섭습니다. 당연히 중국도 보복을 하겠다, 뭐 이런 생각 아니겠어요? 중국은 뭐 관세 1조 달러 부과해봐. 그러면 너네들한테 의료장비 수출 안 할 거야. 또 나도 뭐 관세 매기지 뭐. 이렇게까지 지금 중국이 나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은 코로나19에 대한 팬데믹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중국에 있다. 중국의 우한 실험실에서 나왔다. 뭐 이런 게 일반적인 그 이야기니까 그에 대한 책임을 너네들이 져라. 미국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니다, 왜 우리가 지느냐? 너네들이 미국에서 오히려 바이러스를 우리한테 번진 것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 자체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자체는 징벌적 어떤 금전적 징벌, 뭐 이렇게 가자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 금전적 징벌이 관세인데, 이 관세가 커지게 되면 이게 서로의 싸움이 더 한층 커지고요. 결국 이게 세계 경제의 퍼펙트 스톰 가져오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소송전은 또 따로 벌리고 있어요. 소송전. 미국 국민들이 중국 정부를 상대로 피해 소송을 제기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권 면제를 해야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공화당에서는요, 주권 면제에 대한 법률을 지금 의회에 제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의안을 발의했어요. 6,524호로 말입니다. 주권 면제라는 게 한 국가에서 쉽게 말하면 자국의 국내법을 적용을 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원칙이 주권 면제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는 그 나라에서 해야 되지 다른 나라에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 이거를 법률을 개정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압박을 가하겠다, 뭐 이런 뜻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지금 지난달에는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요, 40개국 10,000명의 시민이 중국 정부를 상대로 실제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6조 달러.
6조 달러예요. 7,300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시작됐다고 봐야 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11월이잖아요. 올해 11월.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선거 전략상 굉장히 강한 그런 전략이 나오지 않을까. 여기에 또 관세 부과를 하게 되고 코로나19가 이게 쉽게 안 가거든요. 감염병의 속성상 이게 쉽게 이렇게 거쳐가거나 그렇진 않아요. 안정 단계라는 게 굉장히 깁니다. 다른 거하고 달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겪었던 IMF 외환 위기 이런 거는 일시적으로 처방을 하면 우리는 외환이 부족했잖아요. 그러니까 국제통화기금에서 외환을 빌렸어요. 거의 650억 달러 이상을 빌렸죠. 그래서 긴급하게 부족한 외환을 메워서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수요를 어떻게 진작시켜 가면서 경제를 부흥시켜 갔습니다. 그 당시에 수출이 살아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렇게 해결이 돼요. 금융위기 같은 경우도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수요 쪽에 돈이 없어서 은행에 빚을 못 갚는 게 문제가 생겼으니까 수요 쪽에다가 돈을 주니까 범 베냉키 그 당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미국 중앙은행의 총재가 뭐라고 했습니까? 돈을 헬리콥터 타고 다니면서 $100씩 뿌리자고 이야기했어요. 그 정도로 수요를 진작시키자 그런 이야기죠. 그때도 수출은 망가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게 수요 측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요가 절벽이 되니까 공급 측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에도 공장이 셧다운되든가 혹은 제품을 생산 안 하든가 지금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이 지금 그렇잖아요. 전 세계가 소비 절벽이 오니까 자동차 수출이 멈췄습니다. 거의. 예, 자동차 수출이. 3월 달에 뭐 한 달 만에 끝나겠다. 이거는 수출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미리 내보낼 수 있어요. 미리 내보낼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쉽게 생각하면 정부가 각 그 재벌 그룹에 대기업에 전화해서 수출 늘려라 하고 미리 내보낼 수 밀어내기 수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장기화되면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예, 게다가 해외 바이어들 입장에서는 밀어내기 수출 받아주는데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마도 재고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게 아마 그런 역할이 아닐까 싶어요. 그만큼 지금 기본적으로는 공급 쪽의 문제와 수요 쪽의 문제가 겹쳤는데 여기에 지금 2단계 미중 무역 전쟁까지 겹친다. 이거는요 상상을 초월할 만한 또 그런 위기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물론 위기를 조절하겠지만 우리가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됐을 때 유가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러시아하고 말입니다. 원유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줄어드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적어도 20에서 30% 줄어드는데 사우디하고 러시아하고 싸움을 하면서는 아니 감산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감산을 안 하겠다. 정산을 하겠다. 정산했어요. 그러니까 공급은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폭락 지금은 마이너스로까지 가 있을 정도로 폭락했습니다. 이런 결과가 미중 무역 전쟁이 또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경제에 어떤 퍼펙트 스톰 내지는 2차 충격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2차 충격이라는 그런 단어까지 쓸 정도로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그런 예측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실물 경제의 충격이 점점 커진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실물 경제 충격은요 결국 금융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물 경제의 충격이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지만 조금 더 가서 뭐 중기적으로는 제2금융권 내지는 대부업체 좀 장기적으로는 봐서는 금융업체까지 제1금융권까지 충분히 충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실물 경제가 언제까지 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여기에 지금 미중 2차 무역 전쟁까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퍼펙트 스톰의 공포에 휩싸인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의 어떤 자본시장 자체가 주식시장 자체가 뚝뚝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다. 때문에 우리는 2차 충격에 항상 대비해야 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2차 충격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올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요.
실물 경제에서 올 거고요. 실물 경제의 충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2차 충격의 어떤 그 강도는 더 세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